이렇게 좀 아까 제가 얘기한 건데 밥 먹고 바로 눕지 않기 네. 이런 생활 습관 참 안 좋은 거잖아요. 네, 정말 중요해요. 네. 네, 정말 중요해요. 네. 네, 정말 중요해요. 네. 네, 저 진짜 반성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이더리 간다의 노신혜입니다. 오늘은요 서울 본내과의 김기현 원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오늘은요 역류성 식도염 생활 습관으로 예방하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역류성 식도염은 저도 알아봤어요. 네. 막 타들어가는 통증 네. 그리고 막 이렇게 계속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 네. 이렇게 목에 이물감이 생길 수가 맞아요. 있죠. 예. 역류성 식도염을 앓고 계신 분들이 제 주변에도 많은 것 같은데 네. 역류성 식도염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오늘 제대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역류성 식도염은 위 내용물이 소량씩 식도로 역류하면서 이러한 역류의 과정이 반복되어 식도 점막이 손상되어 염증이 나타나는 질환을 의미를 하고요. 이는 위하고 식도 사이에서 위의 내용물이 식도로 올라오는 것을 막아주는 모임새 역할을 하는 괄약근에 이상이 생겨서 발생을 합니다. 증상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네. 가슴 쓰림 증상이 제일 흔하고요. 이 가슴 쓰림 증상은 대개 명치 끝에서 목구멍 쪽으로 치밀어 올라오는 것처럼 이 흉골 뒤쪽 가슴이 타는 듯한 증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은 이러한 증상을 가슴이 쓰리다든지 화끈거린다든지 따갑다든지 네. 아주 뜨겁다든지 등으로 묘사를 하시고요. 통증은 등 뒤에 날개뼈 사이 그리고 목하 팔 쪽으로 뻗어나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혼자 웃고 있냐면요. 제가 처음에 이 증상이 왔을 때 너무 네. 깜짝 놀라고 무서웠거든요. 엄청 무서운 경우가 많아요. 네. 막 화끈거리니까 네. 못 겪은 그런 네. 증상이라 진짜 무서웠거든요. 다른 증상으로는 위산 역류가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위산 역류는 위액이나 위 내용물이 식도하고 후두 사이에 있는 인두로 역류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환자는 아주 시고 쓴맛을 호소를 하고요. 한이 올라오는 느낌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맞아요. 되게 많은 음식을 먹은 과식한 후에 혹은 누운 자세에서 쉽게 발생을 하고요. 야식 먹고 바로 자거나 술을 드시고 바로 주무시는 경우에 아주 흔하게 발생을 합니다. 일부 위식도 역류 질환 환자는 협심증으로 오인할 정도의 심한 흉통을 호소하는데요. 아까 처음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에 아주 놀라면서 굉장히 무서운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 식도하고 심장하고 위치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가슴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이 통증의 원인이 심장 쪽에서 기인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식도염 증상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저는 습관이 예전부터 이제 밥을 먹으면 소파에 이렇게 바로 가는 맞아요. 거였어요. 소파에 바로 가는 맞아요. 거였어요. 소파에 바로 가는 맞아요. 거였어요. 그러신 분들이 정말 많죠. 그런데요. 네. 예전까지는 네. 괜찮았어요. 네. 그래서 가족들이 되게 신기해서 쟤는 네. 저렇게 밥 먹고 그냥 누워도 멀쩡하다고 네. 했었거든요. 근데 네. 지금은 이제 네. 안 돼요. 이게 반복적인 자극을 받다 보니까 아마 식도 아래에 있는 점막이 손상이 된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약 먹으러 오라고 했는데. 맞아요. 약을 드시는 게 증상 경감에 큰 도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런 소화기 증상 말고 또 어떤 게 있을 수가 있냐면 이비인후과적인 증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만성적인 후두 증상, 그러니까 후두 이물감이라든지 기침이나 쉰 목소리, 후두염이나 만성 부비동염까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부비동염이 뭐죠? 부비동염이 뭐죠? 부비동염이 뭐죠? 부비동염은 축농증 증상, 코가 막히면서 코가 꽉 찬 듯한 느낌이 드는 듯한 그런 증상이 답답한 느낌이죠. 그리고 만성 기침이나 천식 같은 호흡기계 증상도 생길 수가 있고요. 만성 기침 환자 중에서 역류성 식도염이 원인인 경우가 5에서 7%를 차지하니까요. 흔한 증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천식하고 역류성 식도염이 동시에 있는 사람에게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를 투여하면 천식 증상이 함께 호전된다는 보고도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충치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위산이 역류해가지고 구강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정말 신기하네요. 진짜 네. 우리 몸은 정말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게 여기서 증명이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원장님 이렇게 좀 아까 제가 얘기한 건데 밥 먹고 바로 눕지 않기 네. 이런
이런 생활 습관 참 안 좋은 거잖아요. 네, 정말 중요해요. 네. 네, 저 진짜 반성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에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역류성 식도염 예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네, 역류성 식도염은 생활 습관병이에요. 생활 습관을 교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역류성 식도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과식하면 안 됩니다, 일단. 사이다하고 콜라 등과 같은 탄산 음료를 피하고요. 하부식도 괄약근에 힘을 약하게 하는 흡연이라든지 지방이 많은 음식, 카페인이 들어가 있는 음료, 커피와 같은, 그리고 초콜릿, 술, 오렌지 주스 같은 음식물과 근육 이완제 등 일부 약물들을 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체중을 줄여야 하고요. 쭈그려 앉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뱃살이 늘어나게 되면 복압이 증가하게 돼요. 배가 눌리거든요. 네. 그리고 쭈그려 앉으면 또 배를 누르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예요. 그리고 혁대를 꽉 졸라맨다든지 하는 네네. 행위를 하게 되면 배가 눌리기 때문에 복압이 높아지면서 역류하기 쉬운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 바로 눕는 습관은 물론 고쳐야 되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김기현 원장님이 말씀을 해주시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것 네,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지방간은 어떻게 관리를 할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참여도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